네, 반갑습니다. 청년사단 김대훈입니다. 법률은에 대해서 강연하게 될 청년사단 김대훈입니다. 제 본명은 김현종이고 본명은 김대훈입니다. 올해 21살로 고려대학교 20학번으로 재학 중이며 고향은 전라북도 익산시입니다. 수요 마음 공부방의 시작을 알리는 강연이다 보니까 되게 떨리면서도 무언가 중책을 맡은 기분이 들어서 자부심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개요를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법문을 제4장 법률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법률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제가 이해한 내용들, 피은과 보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배려 윤리에 대해서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문이 되게 길더라고요. 읽어보면 법률 피해의 강령 1. 법률 피해의 강령.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 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를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를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를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저는 여기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그렇게 생각을 들었고 저도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법률 피해의 강령이었다면 이번에 두 번째는 법률 피해의 조목입니다. 첫 번째, 때를 따라서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가 종로를 밟게 하여 주심이요. 2. 산업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겉면에 전력하며 우리의 생활을 보전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하며 3. 시비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법률 보온의 강령입니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할 것이니라. 2. 두 번째, 법률 보온의 조목입니다. 1.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하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2.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3.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4.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5.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니라. 제가 이 법률에 관련돼서 제가 이해한 바를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법문은 피은과 보은이 각각 무엇이고 그에 관련된 조목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은과 보은이 무엇인지만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률에서 입은 은혜나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는 이 두 가지 구절을 통해서 피은과 보은의 개념은 결국 법률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법률은 국가에서 집행하는 실정법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진리가 되는 법, 누구나 이성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법,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양심에 관련한 법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저는 네, 해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문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글로 쓰여지지 않아도 인위적이지 않으며 자연적 성질의 바탕을 둔 포괄적인, 보편적인, 네, 항구적인 자연법과 인간이 직접 집행하는 실정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다가왔고요. 결국 법문에서 우리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는 구절을 봤는데, 결국 우리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잊고 있으며,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보온을 이행해야 함을 그 법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다시 이를 간략히 정리해서 피해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법률에서 입은 은혜, 피자가 입을 피자이더라고요. 그리고 보온은 보답한다 할 때 그 보온이니까 그 법률에 대한 피은자의 반응, 하나의 수능 반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법문을 보면서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요. 나딩스라는 사람이 현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나딩스의 배려 윤리가 떠올랐습니다. 앞서 언급한 피은과 보온의 관계는 현대 윤리학을 발전시킨 나딩스 역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딩스라는 철학자의 배려 윤리는 피은 그리고 보온의 관계, 그 상호 관계처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딩스는 배려를 하는 자와 배려를 받는 자를 설정하고, 그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배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피배려자가 배려자의 행위에 대해서 반응을 하여야 진정한 배려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배려자로서의 교사가 있고 피배려자로서의 학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사의 격려, 그리고 이해, 교육이라는 배려와 피배려자가 그에 대한 반응을 피배려자의 반응이 같이 호응이 되어서 적절한 반응을 하였을 때 진정한 배려의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메커니즘은 피은 그리고 보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 피배려자가 존재하고, 피배려자가 아니라 피은자가 존재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며 실천성을 강조하는 배려 윤리와의 유사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원불교가 수행성과 실천성을 강조하는 종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으며, 법률에 대한 은혜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에 대한 반응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지성으로서 법률을 인식, 즉 공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그 공부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 후에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게끔 노력이 후행되어야 한다고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강연이고, 강연을 마치면서 사실 저는 법문의 내용을 그 자체로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거의 제 사고방식이 법문을 지배적으로 해석할 때가 꽤 많은데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법문을 통해서 받는 자의, 피은자의 반응이 진정한 은혜에 대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해보는 것도 다른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 교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진 잘 모르겠으나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